수험생활은 일단 지겹습니다. 따라서 강한 이 없으면 풀어내기 어렵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성학원 과학탐구 박수진입니다. 수능에 대한 이슈가 많죠. 여기저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도로 인해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입니다. 7월, 8월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경력 많으신 부산대성학원 송재용 쌤 모시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7, 8월 공부는 아무래도 9월 모의평가 준비 위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에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9월 모의평가 이전에 최종 학습은 9월 모의평가에 맞추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교재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교재가 중심이 되면 좋을까요, 선생님? 가장 핵심 교재라고 할 수 있다면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교재는 연계가 되는 교재니까 그렇다 쳐도 기출문제는 이미 학생들이 시험이라든지 문제집을 통해서 많이 본 책인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출문제가 그 자체로 수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안에 수능의 모든 철학과 정신과 개념과 실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교재는 일정에 맞추어서 발간이 되니까 그 커리를 따르면 될 텐데 기출문제 학습은 어떻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9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은 완결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3월, 4월, 5월에 학습된 내용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6월, 7월, 8월의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은 실전적인 형태로 9월 모의평가에 적용되면서 일단 완결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9월 모의평가 전에 기출을 마무리해라. 그리고 지금이 7월이니까 그럼 실전적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특정 유형에 대한 집중적 학습보다는 우리가 수능에서 처할 수 있는 현장에 최대한 가깝게 실전적인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풀어나가는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어의 예를 들자면 듣기를 하는 동안 나는 몇 페이지를 다룰 거냐 라는 것을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듣기만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각 페이지를 다룰 때, 유형을 다룰 때 어떤 순서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실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유형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군요. 일종의 리허설처럼. 그 외에 교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공부를 할 때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방법이 다 같을 필요는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르고 학생들마다 점수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공부 방식도 자기의 약점에 집중하는 공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친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걸 듣는다든지 그 부분에서 꼭 고려해야 될 게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수험생활의 효율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책을 봐야 된다. 단순히 연계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수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올해 수험생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와 변별력에 관한 부분이겠죠.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보아서는 올해 수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표준적인 난이도의 문제로 반복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스스로 계속 고민하시면서 수능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치고 난 후 학생들 실수로 생긴 실점을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실수로 인한 실점이 많아서 학생들이랑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이도는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쉬운 문제,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쉽지만 누구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문제의 난이도는 일정하지만 수험생의 실력이 떨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의 학습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떨어뜨리는 방식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고 난이도 문제가 좀 빠진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고력이나 판단력과 관련된 부분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근육과 같아가지고 일단 강화되어지게 되면 아주 많은 데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험생에게 있어 7, 8월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를 잘 꾸려놔서 성공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수험 생활을 3월에서 5월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로 본다면 6월에서 9월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3, 4, 5월에 본인이 학습한 것이 점수화되는 구간이 6, 7, 8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잘못 보내버리게 되면 알고는 있지만 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6, 7, 8월에 모든 수험생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누어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성실히 집중력을 가지고 수험생활을 유지해가는 반면 페이스가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몸도 많이 아프게 되는 이런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6, 7, 8월에는 더 큰 점수의 격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인데 잘 버텨내는 친구들, 잠시 주춤하지만 다시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때 생활 습관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수능 때까지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왜 매년 전설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를 잘 보낸 학생들입니다. 사실 전반기야 모든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채워지게 되기 마련이고, 결국 6, 7, 8월에서 어떠한 정신 상태로 버텨내는지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너지기도 하지만 가속이 붙어서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담임으로서 면담을 해봐도 이맘때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학교나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공통된 마인드를 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험생활은 일단 지겹습니다. 따라서 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버텨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 생활이 심플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생활이 심플하기 때문에 고민도 작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도 작고, 그것이 그 학생들이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의대 이런 데 간 친구들 보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쟤들은 아프지도 않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철장 관리, 케어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않는다, 단순화시킨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한 것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을 해결을 저절로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조언드리고 싶고, 두 번째, 쓸데없는 고민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수험생활은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고민을 만들어내게 되면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성교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꾸준한 것이 점수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점수라는 것은 마치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같아서 쌓일 때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고민되고 현실이 불안한 학생들에게 뭔가 확신을 주는 고마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힘차게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수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